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 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맞은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선물은 표준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2월 15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유럽 각국의 GDP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선 프랑스는 2011년 4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2%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0.3% 증가했던 3분기보다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었습니다. 2011년 한 해 동안 프랑스 GDP는 1.71% 증가해 2010년 기록했던 1.4%보다는 높게 발표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4분기 수입은 1.2% 감소했으며 수출은 1.2% 늘었습니다. 또 투자는 전분기 대비 0.9% 늘었고 가계소비와 공공부문 소비는 각각 0.2%씩 증가했습니다. 독일 2011년 4분기 GDP가 전문가들의 전망치인 마이너스 0.3%보다 높은 0.2% 감소로 발표되었습니다. 2011년 3분기 GDP 증가율은 0.6%로 잠정치였던 0.5%보다 상향 조정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마찬가지로 2011년 4분기 유로존 GDP가 전분기 대비 0.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9년 2분기 이후 2년 반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것입니다. 스페인에서 그리스까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각국의 긴축 정책이 GDP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올해 1분기에도 유로존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며 기술적 의미의 연속 경기 침체에 들어설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으나 유로존 경제 상황의 악화가 예상보다는 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첫 번째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는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독일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유로존 위기 극복에 매우 고무적인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노동시장과 소비자 구매력이 견고하다는 점을 들어 1분기 0.2%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오늘 예정되어 있었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전화회의로 대체되었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유럽 그룹회의 의장은 14일 성명을 내고 그리스의 구제금융을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당초 벨기에에서 모이기로 했던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전화회의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융커 의장은 그리스 정치권이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한 추가 보완 조치 등 유로존에서 제시한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회의 대체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연립정부로부터 긴축안 이행 확약서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스 의회는 지난 12일 올해 33억 유로 규모의 긴축안을 승인했으나 이 중 3억 2,500만 유로는 세부 조치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가결되었습니다. 앞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지난 8일 열린 회의에서 그리스 정치권이 합의한 긴축안을 논의한 뒤 부족분 3억 2,500만 유로를 메워 합의안을 의회에 비준하고 주요 정당 대표들이 긴축안 이행을 확약하는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었습니다. 유로존에서 그리스 강경론을 밀어붙이고 있는 국가는 독일, 핀란드,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 재무장관은 인터뷰에서 문서로 분명히 긴축 이행을 보장하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내 은행들이 유럽중앙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대가로 지급해야 하는 담보의 요건이 완화됩니다. 유로존 내 17개 중앙은행이 당초 유럽중앙은행의 대출 담보 요건을 완화해 소규모 은행들도 유럽중앙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서 유럽중앙은행이 유럽은행권을 대상으로 제공한 3년 만기 저금리 대출 혜택은 까다로운 담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형 은행들만 누렸다는 비판이 계속되었었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의 담보 요건이 완화될 경우 대출 여력은 총 2,64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전했습니다. 담보 요건은 각 회원국의 편의에 따라 유연하게 완화될 수 있습니다. 유로 공동사용 국가끼리라도 유럽중앙은행과 대출 담보와 관련한 규제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합의가 된 경우 스페인 중앙은행이 유럽 중앙은행의 외출을 담보로 걸 때 프랑스 중앙은행은 모기지 자산을 대출 담보로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단 이같이 공동통화권 내 각 회원국의 편의를 반영한 대출 제도로 인해 향후 유럽 중앙은행의 재무 건전성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유럽 각국의 부실은행들이 은행 자산을 대출 담보 요건으로 유럽 중앙은행에 의존하는 데 중독될수록 유럽 중앙은행의 재무 건전성도 악화될 가능성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는 연방준비제도의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연준은 앞선 FOMC 정례회의에서 2014년까지 현재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시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이를 실제로 시행할 것인가에 대해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준 의사록은 저금리 기조에 대한 연준의 생각을 재확인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의사록에서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나올 경우 달러 약세와 함께 위험 선호도 증가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의 현재 상황을 지옥에서 온 기계를 직면하고 있다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한 기고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이탈리아와 그리스 언론들은 독일을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나치즘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으며 다른 유로존 국가들을 경제적 곤란에 빠뜨리고 각국 정부의 자치권을 해치며 군림하고자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단일 화폐제도 도입을 주도하며 현재의 위기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져 IMF, 미국, 영국을 비롯한 각국은 유로존과 유로화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독일의 추가적 조치 촉구를 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독일에 요구되는 역할로 첫 번째는 구제금융 자금 확충입니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함으로써 각 유럽 국채에 대한 투기 세력을 잠재워야 한다는 요구입니다. 현재 독일은 1년 예산의 70%에 달하는 2,110억 유로를 투입하였으며 추가적 지원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은 그리스 사태에 대한 IMF 자금 지원을 거부하며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금을 회수할 수 없을지도 모르며 최악의 경우 유럽 중앙은행 구제를 위한 추가 지원도 필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역할로는 유로본드의 발행입니다. 유로본드 발행에 참가함으로써 유로존 국가들의 부채 분담 요구입니다. 이 경우 남유럽 국가들의 정부 지출에 대한 통제권은 없는 반면 이들 국가들의 국채는 상각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독일은 유럽연합에 그리스 재정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려 했으나 나치즘의 부활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거부되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소비 확대입니다. 독일 내수시장 부양을 통해 남유럽 국가들의 상품시장 판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독일 내수시장은 부흥을 남유럽 기업들의 매출 증대로 연결시킨 방안이 부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에 이러한 요구들은 불합리하며 독일 내에서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독일은 유로화의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응하여 정치적 연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정치적 연합의 경우 각국의 재정 자주권을 상당 부분 포기해야 하며 그리스, 독일, 이탈리아 모두 이를 꺼려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기고문에서는 독일의 현재 상태에 대해 결론적으로 유로 화폐는 존립 위기에 빠졌고 독일이 제시한 해결책은 시행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했습니다. 겉으로는 독일 관료들은 냉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해결을 위한 자금 지원 및 개혁을 지속하고 있지만 일부 독일 정부 관계자들은 좋지 않은 전조를 느끼고 있어 현 독일의 상황을 통일 화폐는 실패한 정책이며 멈추지 않는 지옥의 머신을 발명한 것과 같다고 빗대어 말했습니다.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11시에는 미국의 외국인 미국 장기 유가증권 보유액이 발표됩니다. 외국인이 미국 장기채권 구매액과 미국인의 미국 외 장기채권 구매액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높을수록 외국인의 미국 장기유가증권 구입이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들이 장기 투자를 위해 달러 수요를 의미하게 되므로 달러에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호주의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한 달간 고용의 총 변화량을 나타내는 고용자수 변동치가 발표되며 동시에 실업률도 발표됩니다. 고용자수 변동치는 높을수록 고용량 증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실업률은 낮아야 고용시장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두 지표로 고용시장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내일 밤은 미국의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됩니다. 밤 10시 반에는 건축 허가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가 발표됩니다. 건축 허가 건수는 한 달간 착공 허가를 받은 신규 주거용 주택 수를 연간 수치로 환산한 지표입니다. 또한 주택 착공 건수도 역시 한 달간 주택 착공 건수를 연간 수치로 환산한 지표로 두 지표 모두 주택시장의 활동성을 파악할 수 있는 선행 지표입니다. 높게 발표될수록 달러의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핵심 생산자 물가지수도 발표됩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생산자에 의해 판매된 재화 서비스의 총 가격 변화율을 나타낸 지표로 식품과 에너지는 계절적 요인 등에 의한 변동이 심해 이들을 제외한 물가지수로 높게 발표될수록 물가 상승 압력을 뜻하기 때문에 해당 통화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한 주간 신규로 실업수당을 신청한 청구 건수로 낮을수록 고용시장의 개선을 의미합니다. 최근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의 문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내일 밤 12시에는 필라델피아 연준 제조업 지수가 발표됩니다. 필라델피아 250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고용, 지출, 투자와 같은 미래 경제 활동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수치화한 지표로 경제 선행 지표로 활용됩니다. 필라델피아와 시카고는 미국 제조업과 물류의 중심지로 ISM 제조업 지수를 전망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높게 발표될수록 달러에 긍정적인 영향을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오전 새벽 4시에는 FOMC 회의록이 공개됩니다. 공개 내용에 따라 급변동이 예상되오니 포지션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